모비딕. 허먼 멜빌은 1819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대표작 모비딕을 통해 미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작가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포경선과 상선에서 항해사로 일하며 태평양을 떠돌았고, 이때의 경험이 그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남태평양에서의 모험과 선원들의 삶을 바탕으로 타이피, 오무 같은 초기 소설을 집필하여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1851년에 발표한 모비딕은 당시 대중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상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서사, 인간의 집착과 자연의 거대한 힘을 탐구한 복합적인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너무 난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점차 문학계에서 잊혀졌고, 말년에는 뉴욕 세관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면서 모비딕이 재조명되었고, 현대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전에는 크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현재는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며, 그의 작품은 인간과 자연, 운명과 집착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어느 항구, 작은 여관의 창가에 앉아있던 한 젊은 남자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나를 이슈메일이라 부르라. 그는 바다를 사랑했지만 단순한 어부나 선원이 아니라 포경선에 타고 싶었다. 바다는 신비와 미지의 세계, 운명을 가르는 거대한 무대였다. 그는 항구 도시 뉴베드퍼드에 도착했고, 낯선 선원들과 섞여 밤을 보낼 여관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이상한 남자를 만났다. 퀵케그. 그는 남태평양의 왕족 출신이었지만 바다를 떠돌며 살아가는 문신투성이의 창잡이었다.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있고 몸에는 전쟁과 사냥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이슈메일은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내 그와 형제가 되었다. 너와 나는 같은 바다의 자식이다. 퀵회그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항해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이슈메일과 퀵회그는 포경선 피커드호에 승선했다. 하지만 선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배에는 스타벅이라는 냉철한 1등 항해사, 스톱이라는 유쾌한 2등 항해사, 그리고 플래스크라는 대담한 3등 항해사가 있었다. 며칠 후 마침내 선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한쪽 다리가 없었다. 에이허브! 그의 다리는 흰 고래 모비딕에게 물어뜯긴 것이었다. 그는 모든 선원을 불러 모았다. 너희들은 단순히 고래를 사냥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번쩍이는 금화를 배의 돛대에 박으며 소리쳤다. 이 금화는 모비딕을 처음 발견하는 자의 것이다. 선원들은 환호했지만 스타벅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는 깨달았다. 이 항해는 단순한 고래잡이가 아니다. 광기 어린 복수다. 피커드호는 드넓은 바다를 가로질렀다. 선원들은 고래를 사냥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슈메일은 처음으로 거대한 고래가 피커드호 옆을 스치듯 지나가는 광경을 보았다.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구나. 그러나 포경은 잔인했다. 작사를 던지고 고래가 피를 뿜으며 물속에서 몸부림쳤다. 이슈메일은 묻고 싶었다. 이것이 정말 인간이 해야 할 일인가?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에이허브의 광기였다. 그는 작은 고래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모비딕. 어느 날 밤 그는 배의 앞머리에서 혼잣말을 했다. 넌 내 운명이다, 모비딕. 스타벅은 그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항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선장님. 하지만 에이허브는 들리지 않는 듯 웃으며 속삭였다. 모비딕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며칠 후 그들은 한 배를 만났다. 배의 선장은 두려운 얼굴로 말했다. 우리는 모비딕을 보았다. 놈은 저주받은 존재다. 포기하시오. 하지만 에이허브는 웃었다. 포기? 난 그를 위해 태어났소.
그리고 그는 배를 몰아 거대한 태평양으로 나아갔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왔고 바다는 점점 더 사나워졌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거대한 흰 그림자가 파도를 헤치고 떠올랐다. 모비딕. 그는 거대한 눈으로 인간들을 내려다보며 포효하듯 물살을 헤집었다. 그를 잡아라. 에이허브가 소리쳤다. 선원들은 작은 보트에 올라 작사를 들었다. 퀵회그, 스타벅, 스톰 모두 두려운 눈빛으로 전설 속 존재를 마주했다. 작살이 날아갔다. 하지만 모비딕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배를 향해 돌진했다. 고래의 몸이 배를 들이받았다. 피커드호가 흔들렸다. 선원들이 비명을 질렀다. 에이허브 선장님, 돌아가야 합니다. 스타벅이 외쳤다. 하지만 에이허브는 웃으며 작사를 던졌다. 이제 끝이다, 모비딕. 그 순간 작살줄이 그의 다리에 감겼다. 모비딕이 깊은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에이허브도 함께 끌려갔다. 에이허브가 사라진 후 모비딕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는 거대한 꼬리로 배를 내리쳤다. 배가 가라앉는다. 스타벅이 절규했다. 퀵회그는 마지막 순간 관을 던졌다. 이슈메일, 이걸 잡아라. 배는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선원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바다에는 단 한 사람만이 떠 있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이슈메일이었다. 그는 퀵회그의 관을 잡고 끝없는 바다 위를 떠다녔다.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저 하늘과 바다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그는 속삭였다. 나를 이슈메일이라 부르라. 며칠 후 지나가던 배가 그를 구했다. 그는 피커드호의 마지막 생존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했다. 에이허브의 광기, 모비딕의 분노,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끝없는 싸움. 하지만 모비딕은 살아있었다. 전설은 끝나지 않았다.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그 흰 고래를 쫓을 것이다. 그리고 바다는 다시 이야기를 삼킬 것이다. 이것이 모비딕의 전설이다.